안녕하세요. BSM쌤과 함께하는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계획 살펴보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부산대학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경북대학교와 함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1, 2위를 다투고 있는 대학이죠. 정말로 역사가 깊고 많은 우수한 그 졸업생들을 배출한 학교여서 아주 입결 성적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아웃풋도 아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부산대학교 그리고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안과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안을 같이 두면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고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입학 전형 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대상으로 부산대학교가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수시대 정시의 비율이 67.5% 대 32.5%로 부산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정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죠. 그전 해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낮아지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시를 확대하라는 그러한 방향성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이 올해 28.1%로 약간 상승했죠. 내년에는 30.8%로 또 상승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지방대학교의 경우에는 정시를 30% 이상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교과 전형을 30% 이상 확대하면 충분히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부산대학교는 교과 전형도 3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작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과 유사하게 2020학년도 전형 구성 및 선발 방식을 유지해서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거든요. 따라서 크게 바뀐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바뀐 게 없다. 의예과 논술 전형이 폐지되었는데요. 2022학년도에는 다시 의예과 논술이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지역인재 논술 전형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부산대학교를 바라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는 지역인재 모집 전형이 확대되었으므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을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보시고요. 자, 그러면 2022학년도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응시하고 대학에 지원할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입시 요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원의 비율이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상세한 변동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교과 전형이 비율이 확대되었고 종합 전형도 의외로 약간 확대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적 위주 전형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로 보이죠. 수능 위주 전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는 2021학년도, 2022학년도가 교과 전형이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형태이며 논술 위주 전형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형태이고 실기 실적 위주는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능 위주 전형도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학년도에는 수능 과목에 선택 과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능 개편에 따른 선택 과목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하지만 부산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들이
국어 과목의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 치도록 고정되어 있는 학과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 과목은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하여도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렇게 세 과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과목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시험을 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과목인 경우에 예체능계인 경우에는 수학을 어떤 과목이든 한 과목을 응시하면 관계없다. 그리고 탐구 과목도 사회 탐구, 과학 탐구 관계없이 시험 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 계열의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 사회 계열이나 예체능 계열로 지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연 계열로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확률 통계는 안 되고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확률 통계를 선택하여 수학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부산대학교 자연계열 일부 학과는 되기는 합니다. 생활환경대학이나 생명자원과학대학이나 아니면 예술대학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계열로 정시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그리고 수시의 최저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학생들 같으면 과학 탐구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문이과 구분 없는 교육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이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였지만 결국 대학에 가려고 할 때는 자연계열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과탐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수도권 주요 대학교 및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의 대학교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 희망을 가지냐에 따라서 확률 통계가 아니라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죠. 절대평가로 바뀌므로 올해까지는 제2외국어나 한문을 사회탐구 한 과목과 대체해 주는 것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회탐구 두 과목보다 제2외국어나 한문을 더 잘 쳤으면 못 친 사회탐구 한 과목을 빼고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해서 점수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2022학년도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시기부터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40점 이상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 실력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탐구 과목보다 훨씬 쉬워질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탐구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가 최저 기준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반적인 학과의 최저 기준을 계산할 때 올해 고3들까지는 과학탐구나 사회탐구가 탐구 두 과목의 평균입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탐구 과목의 한 과목의 등급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다라고 보면 되시겠죠. 물론 의예과는 변화가 없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올해 입시생들보다 내년의 입시생들이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약간 완화되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교과 전형이겠죠.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합니다. 그리고 지정 교과 4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럼 일단은 부산대학교에서 교과 성적 산출할 때 지정한 교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부분도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가산점 형태로 반영하겠다. 진로 선택 과목이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부산대는 어떻게 반영하냐? 가산점 형태로 반영한다. 그럼 몇 점 정도 반영하느냐? 그 부분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부산대도 학년별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있었는데요. 그 비율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의 비율을 더 높여주면 진로 선택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이나 공통 과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과목들의 점수, 한두 과목의 점수로 인해서 전체 과목의 점수가 왜곡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2022학년도부터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022학년도부터 부산대가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 이제 자기소개서 쓰지 않아도 되죠, 내년부터는.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모집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인원이 많아졌다는 거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모집 전형을 대폭 늘렸습니다. 대폭 늘렸죠. 따라서 부산, 울산, 경남에 사는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부산대를 노린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특성화고 고졸 재직자 전형이 내년에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20명을 선발하게 된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인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올해에 비해서 약 100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지역 인재 전형이 약 100명 정도 상승했죠. 따라서 전체 교과 전형의 인원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농어촌 학생 전형과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이 원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었죠. 여기 있네요. 특성화고 졸 출신자 전형과 그리고 농어촌 전형이 원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었던 것이 2022학년도부터는 교과 전형으로 넘어갑니다. 교과 전형으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최저는 미적용이죠. 따라서 농어촌이나 특성화 고교의 출신자들 중에서 수능의 최저 기준을 맞추기 힘든데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부산대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숫자는 비슷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숫자가 비슷한데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지역 인재 전형 살펴보시면요. 원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역 인재 전형이 49명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131명으로 숫자가 많이 늘었죠. 숫자가 많이 늘고 원래는 서류 평가만 하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류 평가 해서 3에서 4배수를 뽑고 2단계 면접이 20% 반영됩니다. 자, 대신 최저가 없죠. 자, 면접을 하기 때문에 최저가 없어도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서류 평가 100%죠. 면접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능 최저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장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산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장점이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서류가 잘 되어 있고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보신 것처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1, 2 해서 숫자가 많이 늘었는 걸 보이시죠? 역시 학생부 100%의 최저는 없습니다. 특이하게 보실 것이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의 지역 인재 전형이 20명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작년에 있다가 올해 없어졌다가 내년에 다시 생기는 거죠. 의예과 학생을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의예과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그닥 좋지 않지만 논술을 잘 칠 수 있고 수능 최저를 높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 누굴까요? 맞습니다. 특수 목적고, 특목고 학생들 혹은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학생들을 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전형 인원에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것, 한 100명 정도 줄었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자, 전형 일정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모집 단위도 크게 볼 건 없는데요. 혹시 한번 보신다면 뭐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냐 하면
학생부 교과의 지역 인재 전형이 보시면 여기는 행정학과에 9명이 있었죠. 근데 이쪽에 보시면 행정학과에 7명,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학과들이 이렇게 쭉 생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이 과가 많아졌다. 뽑는 인원이 많아졌는데 그 뽑는 인원이 많아진 것이 특정 학과에서만 많이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학과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역 인재 전형으로 편입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전형들의 숫자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의예과의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의예과가 원래는 숫자가 교과 전형 30명, 지역 인재 교과 전형 15명이었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숫자가 바뀌었죠. 15명, 3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의예과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더 많이 뽑겠다. 부울경 학생들을 의예과에서 더 많이 뽑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예과를 뽑지 않고요. 지역 인재 종합 전형으로만 의예과를 뽑습니다. 결국 의예과를 뽑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의예과를 지원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논술 20명 신설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논술 20명. 그것도 지역인재 논술이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의 학생들은 칠 수가 없죠. 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체능 계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집 단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단위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 크게 달라진 것 없습니다. 올해 학생들이랑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요. 조금 바뀐 것이 있다면 수능 최저 기준에서 올해까지는 경제통상학부도 3합 6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경제통상학부가 3합 7입니다. 경영학과만 3합 6인 거죠.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힘든 학생들은 경영학과보다는 경제통상학과 혹은 그 이외의 대학을 쓰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의과대학, 의예과의 수능 최저가 바뀌었는데요. 올해까지는 의예과의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 등급합 4 이내의 영어 2등급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탐을 전체를 보고 수학을 포함한 상태에서 3개 등급합이 4 이내입니다. 영어가 2등급 이내였는 것이 기본이고 국어, 수학, 과탐 전체 등급함이 4 이내니까요. 그리고 과학탐구 2개의 평균이었거든요. 4 이내니까 1, 2가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년부터는 영어도 포함해서 3개 합 4 이내니까 영어를 1등급 맞는 친구들 같으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부산대학교 의예과의 최저를 맞추기가 더 쉽겠죠. 맞죠? 왜냐하면 영어가 1등급이면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니까 수학이 최소한 2등급이 나오고 국어가 1등급이 나오거나 과학 2개가 1등급이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국어랑 과학이 다 1등급이 나오는 상태에서 수학이 2등급이어야지 최저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의예과는 수능 최저가 쉬워졌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의학과는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포함한 상태에서 2개 영역 등급합이 5등급 이내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는 식으로 최저를 잡아 놓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특정 학과들의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이 안 좋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주의 깊게 보면 교과 전형으로도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나머지는 2개 합 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는 4등급 이내죠. 이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쉬워진 게 탐구 영역은 2개 과목 중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죠. 작년까지는 2과목을 평균을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2과목에 한 과목이니까 쉬워졌다. 역시 쉬워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울경 출신의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게 문제 없죠. 대신 부울경 학생들만 경쟁을 하므로 어떻게 보면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보다는 그 점수 형성이 조금 더 쉬울지도 모르죠. 하지만 뽑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을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 전형과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이 학생부 교과로 넘어왔는데요. 농어촌 전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형과 나형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형은 중고등학교 전체 농어촌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부모님도 모두 농어촌 지역으로 거주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나형 초중고를 다 농어촌에서 나온 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지정 교과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뽑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살펴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자,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서류평가 100%의 자기소개서가 있었잖아요. 물론 최저도 있었지만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죠. 그냥 학생부 100%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거나 준비하는 그러한 힘이 덜 들긴 하겠죠. 그러나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보다는 두 개 합 6이니까 조금 쉽죠. 두 개 합 여기서는 국영수 과탐 영역 중 상위 두 개 합 6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굳이 미적이나 기하를 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과탐은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쉬워진 것은 맞습니다. 교과 전형보다 좀 쉽죠. 하지만 치의학은 거의 교과 전형이랑 유사하죠. 한의학대학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지역 인재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지역 인재 전형을 살펴볼 때는 핵심적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있는 과가 두 개가 있는데요. 간호학과와 의예과는 수능 최저가 있죠. 이 의예과의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의 수능 최저는 수학 포함 2개 과목 6등급입니다. 수학 포함 2개 과목 6등급인데 과탐을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과탐이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같으면 수학이 5등급이 나도 관계없죠. 국어나 영어가 1등급 나오는 친구는 수학이 5등급 나도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간호학과는 그렇게 최저 기준을 맞추기가 힘든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의예과는 여전히 좀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의예과의 경우는 4배수를 선발해서 이 4배수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이 20% 반영하죠. 그리고 일반 학과는 3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은 면접이 되게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 배려자 전형 1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이제 통폐합된 거거든요. 전형 이름이 사회 배려자 전형은 국가 보훈 대상자와 그리고 농어촌 전형 학생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그 전형들은 모두 정원 외인데요. 정원 내에 이 전형이 생겼죠. 국가에서 이런 전형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서류평가 100%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을 잘 살펴보고 서류를 낸다면 일반 전형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회배려자 2 전형이 또 생겼는데요. 이건 경북대학교의 전형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자와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력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전형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이 있는데요. 거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 조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전형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경북대학교의 경우도 논술 전형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부산대학교의 경우도 지금 논술 전형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교과 20%, 비교과 10%, 그리고 논술 70%를 반영하는데요. 이 교과와 비교과에서는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 점수가 얼마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범위도 똑같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인문 및 사회 교과목 통합으로, 자연계열에서는 수리 논술만 칩니다. 시간은 100분이죠.
보통 부산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가 서로 협의해서 서로 같은 학생이 두 학교의 시험을 모두 칠 수 있도록 특정한 날에 오전에는 예를 들면 오전에는 부산대학교가 자연계열 학생의 시험을 치면 그날 오후에는 경북대학교가 자연계열 학생의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그날 오전에는 경북대가 인문계열 학생의 오전에 시험 치고 부산대가 오후에 인문계열 학생의 시험을 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두 학교를 모두 시험 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학교를 모두 논술 전형을 지원해서 시험 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여전히 비슷하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없었다고 새로 생긴 게 논술 지역인재 전형이죠. 의예과 학생들을 위한 전형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에 사는 학생들이 부산의 의예과를 가는, 그래서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혹은 지역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들을 뽑으려는 전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은 똑같고요. 논술을 잘 치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입니다. 자, 실기 실적 위주 전형들은 저희들이 살펴보기가 곤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들은 넘어갈게요. 자, 수시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인데요. 자,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지금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은요. 올해까지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9등급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반영을 하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전 과목을 반영했죠. 자연계열인 경우는 국수, 영과 교과 전 과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 사회 교과를 반영하냐, 과학 교과를 반영하냐 차이죠. 물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은 국수, 영사, 한국사를 반영하고요. 자연계열에는 국수, 영과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역시 차이는 사회냐, 과학이냐의 차이죠. 자, 그런데 활용 지표가 올해까지는 등급 석차를 활용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등급 석차와 이수 단위를 같이 보고요. 그리고 성취도도 본다. 성취도를 본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확인하니까 이 성취도는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는 성취도를 반영하겠다. 올해까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도 9등급제이기 때문에 등급만 반영하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없죠. 하지만 내년부터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A, B, C 성취도 3등급제로 나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점수로 반영하기가 힘드니까 부산대학교는 어떻게 선택하기로 했냐면요. A를 받은 학생에게 0.5점, B를 받은 학생에게 0.3점, C를 받은 학생에게 0.1점을 주는데요. 이걸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 3개를 선택해서, 이해되셨죠? 그 3개의 성취도가 높은 3개를 선택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수, 영과 한국사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들었는데 그 3개 이상이 다 A였다 라면 그 친구는 0.5점을 받는 거죠. 자, 이 0.5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요. 자, 일반 과목 1등급인 경우는 100점입니다. 일반 과목 2등급인 경우는 99점이죠. 자, 제가 평균 2등급인 학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99점이겠죠. 그러면 그 99점에다가 0.5점을 더합니다. 그러면 99.5겠죠. 99.5에다가 교과 100점이면 학생부 교과는 100점이죠. 100점을 곱하고 100점을 나누죠. 따라서 저의 성적은 얼마입니까? 99.5입니다. 이해되셨죠? 99.5입니다. 0.5점이라는 거죠. 0.5점.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0.5점 정도, 최대 0.5점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 0.5점 정도의 가산점이니까 0.5등급 정도가 되겠죠. 0.5등급 정도.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30% 정도를 보통 주기 때문에 세 과목 A 받는 게 그게 크게 힘들진 않습니다. 평균 2등급인 학생들이.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에 의한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려는 계열의 지정 교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3개 일단은 들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의 비교과가 보시면 20점, 10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20점, 10점이 아니고 비교과 10점이 있었죠. 이 10점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면
출결 5점에 봉사 5점으로 반영하는데요. 출결 5점은 미인정 결석이 2일 이하면 5점입니다. 따라서 이틀까지는 미인정 결석이 있어도 만점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봉사시간은 30시간 이상 있으면 5점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부산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면 최소한 1, 2, 3학년 1학기까지 합쳐서 봉사시간이 30시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으면 감점을 당하니까 있는 거에 유리하겠죠. 따라서 그 부분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2022학년도 정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학년도 정시를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올해 정시 수능 전형이고요. 2022학년도 수능 전형입니다. 살펴보시면 인원은 한 100명 정도 축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당연히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의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해야지만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탐만 선택하면 수학은 뭘 선택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탐, 과탐과 관계없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과탐을 반드시 봐야 되는 학과인지 그리고 미적이나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학과인지를 꼭 아시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수 배점은 바뀐 게 없죠. 똑같이 인문, 사회, 자연 계열은 수능 100점이고요. 예술대학은 실기가 40점 포함되어 있고 스포츠과학대학은 2단계로 뽑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실기 전형은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정시 수능 성적 반영 한번 볼게요. 자, 정시 수능 성적 반영은요, 올해랑 내년이랑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하면 인문, 사회 계열은 국어를 300점, 수학을 250점, 영어를 200점, 탐구를 250점을 반영해서 1000점을 반영하죠. 따라서 국어 성적이 가장 배점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중에서 일반적인 자연계열은 수학을 300, 국어를 200, 영어를 200, 과탐을 300으로 보죠. 따라서 일반적인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의 배점이 가장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연계열 중에서 확통을 쳐도 관계없는 학과들도 수학이 300, 과탐이 300인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성적은 표준 점수 이용하죠. 표준 점수 이용합니다.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는 등급별 점수 차이가 200점 만점일 땐 2점, 3점, 자 2점, 3점 이렇게 내려가고요. 100점 만점일 때는 1점, 1.5 이렇게 내려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 배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빠르게 부산대학교 2022 입시요강을 2021 입시요강과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부산대학교는 크게 바뀌는 것이 지역인재 전형이 강화되었다. 지역인재 전형이 강화되어서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경향성이 조금 더 많아졌다. 그리고 특수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집 인원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증가되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약간 증가되었다라는 부분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약간 완화되었다. 이것이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의 입시의 변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다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 2022학년도 입시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